주어지는 주제가 이 첫 페이지, 앞 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나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미 다 이 책의 내용의 정답을 첫 페이지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어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혹시 여러분 골든하우스 보상 많이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 골든하우스 보상이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골든하우스 보상을 먼저 접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됐거든요. 아, 뭐 세탁세제 뭐 아침에 눈을 떠서 뭘 쓰고 있지? 막 이런 얘기 우리 골든하우스 보상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생각하게 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책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렇게 딥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반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분, 저처럼 혹시 그러신 분 있다면,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쫙 열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 이거 다 아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골든하우스 보상 푸실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골든하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필드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내가 지금부터 골든하우스 보상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 입을 떼실 거 아니에요. 이 보상을 내가 풀려고 오늘 필드에 나가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보상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첫 스타트, 질문이든 뭐든 내가 이 보상을 풀기 위해서 스타트 딱 끊는 이 첫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혹시 다들 갖고 계신가요? 너가 집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에 비밀이 있어. 역시 안명희 사장님. 역시 다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쉽게 이 사람한테 물꼬를 트는 이야기, 내가 골든하우스 보상을 풀든 이런 이야기 할 건데 그 물꼬를 트는 스타트를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이 얇은 책이지만 장황하게 136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권리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산이란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자산의 분류는 사실, 음, 집, 집이 우리한테는 자산이 될 수 있죠. 물론 그 집조차 우리가 또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자산이 있고요. 우리 뭐 항상 강의에서 어제도 은정 사장님이 강의해 주셨잖아요. 집에 대한 자산, 그리고 뭐 음원에 대한 자산, 뭐 이런 얘기를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생필품도 내 자산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가장 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쓰고 있는 생필품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그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여기서 주구장창 막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막 뭐 캘리포니아 드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하우스 홀드 골드입니다. 저도 이 책의 제목 옛날에 제가 옛날 책에는 가정에 숨겨진 금맥이고 이 하우스홀드 골드가 되게 흐릿하게 써여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항상 골든하우스 책이라고 했지만 제가 골든하우스 책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골든하우스 책이 어디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가정에 숨겨진 금맥 하우스홀드 골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책에 이 책 이름까지 조금 세밀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잘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아예 그냥 책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아예 답을 줬어요.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근데 이 이야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자, 요 페이지에 보시면요. 저는 되게 이
이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그 프롤로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프롤로그에 보시면 Anyway Money가 제일 첫 번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Anyway Money라는 거는 뉴스킨 대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맞지 않나요? 만약에 필드에서 그냥 갑자기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Anyway Money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를요, 사람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전달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 단어를 사람들은 인지하지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필드에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제가 지금 똑같이 한번 느껴드리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 전공 분야였어요. 저 이제 공대 나왔잖아요. 제가 한번 제 필링,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한 줄의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요, 비추 예측 기반으로 컨텐츠 기반의 그런 어떤 화상에서 어떤 전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한 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되게 당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저기 조미자 사장님 되게 웃고 계신데, 우리 미자 사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안 들려요? 자, 음소거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풀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 네, 그 말 뜻이 이해가 빨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하우스홀드 골드 책 못 찾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제 분야에서, 제 전공 분야에서 전문 용어로 썼더니 지금 뭘 따라 듣겠어요? 외계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이야기했었을 때는요, 상대방은요, 순간 당황하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백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전달 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운 이야기로 우리가 골든하우스 보상, 뭐 애니웨이 머니라는 게 알아? 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그걸 정말 쉽게 풀어주고, 정말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가 정말 쉽게 이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되게 고민하는 게 똑똑한 척하지 말자예요. 쉽게 설명하자, 쉽게 이야기하자, 척하지 말자, 이런 얘기 진짜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anyway money라는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여기서 책에서는요,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고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지 산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비죠. 생활비, 생필품 생활비. 숨만 쉬면 나가는 돈. 매달마다. 우리 뭐 숨만 쉬면 나가는 돈들 뭐가 있나요? 어, 핸드폰비도 숨만 쉬면 나가지 않나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 지나면 그냥 고지서 바로 찍히고, 관리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뭐 각종 세금, 가스비,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사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게 돈이라고 썩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지서 보고 좀 놀래죠. 저도 요번에 가스비가 15만 원이 나와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썼지? 막 이러면서 영원도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것도 진짜 정말 습관적으로 지출되는, 정말 내가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100개를 넘진 않겠지만 아무튼 매일 일상생활용품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제, 청소도구, 화장품, 미용용품, 비타민 보충제 등을 필요로 하고 인터넷, 와이파이, 전화 서비스 등 통신료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온갖 서비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리 아끼고 안 씻고 아무리 안 씻고 안 씻어도 아무리 통신료 비용을 줄여도 우리는 전화를 안 쓸 수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을 써야 될 거고 씻어야 될 거고 씻어야 되니까 화장품을 발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아침은 먹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을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써야 하는 돈들은 막 줄줄이 아침부터 세워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이 프롤로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지출할 돈이 100%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뭐 서비스 우리가 항상 늘 사용하고 있는 통신료나 이런 거 늘 지불하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100%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을 전환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페이지에 단순한 리베이트가 아닌 현금 흐름에 주목하라. 근데 캐시백 그냥 우리가 이제 캐시백이라고 하죠. 쉐어링 보너스도 어떻게 보면 단순 캐시백 개념일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매니아로 만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 한 명을 만들었는데 갈바닉을 한 대 팔았어요. 근데 팔고 끝났어. 그러면 그냥 캐시백이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쉐어링 보너스 딱 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갈바닉을 장롱 속에 넣어놨어. 그러면 캐시백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제품을 젤도 쓰면서 또 갑자기 바디바도 쓰고 바디바도 쓰다가 친구한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흘러나간다면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현금 흐름으로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소비자한테 지금 캐시 100으로 끝나는지 캐시 플로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바 한 장 제품 유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바디바 한 장 쓰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없고 결국 이 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디바 한 장을 계속 쓰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내가 세안제를 바디바로 계속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어떤 걸 전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물론 뭐 약산성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이 너한테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뭐 드봉? 바디바 드봉이란 브랜드 아시나요? 너무 또 옛날 사람인데 요즘 비누 브랜드 뭐 있나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해요. 뭐가 있죠? 뭐 하여튼 아무튼 있어요. 그 비누가 있는데 그런 비누를 도브 감사합니다. 드보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뉴스킨 제품만 쓰다 보니까 정말 타사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옛날 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우유 비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 비누 알뜨랑 최고죠.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들한테 그런 비누 알뜰랑이든지 뭐 드보레런지 섹스의 기는 뭔가요? 아무튼 그런 비누들을 계속 쓰게 만든 그러니까 바디바를 한 장 쓰고 아우 이거 묽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화장실에 놨더니 너무 묽고 자주 이렇게 잘 녹아서 이거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좀 잘 안 닦이는 것 같아서 나는 별론 것 같아라고 하고 바로 다른 비누로 넘어간다면 나는 그 캐시백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캐시 플로우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약산성 뭐 이 네가 이걸 바디바 한 장을 쓰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 침을 튀기면서 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당신의 소비는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부를 창출하는 금광이 될 것이다. 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바디바 하나가
나를 광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다.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요? 이 뒤에 이제 나중에 왜 강부가 되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13페이지에 anyway money, 어차피 집은 필요하고 집세와 담보대출 비용이 같은 상황이라 계속 집세를 내기보다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해 자산을 소유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계속 집세, 그 월세를 내는 것보다 아우 나 이거 그냥 귀찮으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이런 분들 많죠. 내가 차라리 월세를 내느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내 집을 소유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모두 다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쵸? 소유. 너무 좋지 않나요? 내 소유, 내 집 마련, 그리고 생필품도 내 소유. 이런 개념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14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 자금에도 이런 필수적인 지출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긴급 수리비 등의 비용도 필요하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anyway money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내가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산을 소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anyway money에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14페이지에 인제 헤드 문구가 보면요. 집에서 자본을 만나게 된 계기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도 자산이 된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그 집이 자산인 듯 집 안에도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요.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내 생필품의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 이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느냐. 가정을 유지하는 살림살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한테 꼭 해줘야 되고요. 이 책은요, 사실 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오늘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골든하우스 그리고 내 집에 정말 그 자산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이 책을 접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새 컴퓨터를 딸한테 좀 사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VCR, DVD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요. 이건 너무나 옛날 얘기고 우리 딸한테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사 주려고 한다면 얼마를 지출하셔야 합니까? 100만 원 거뜬이지 않나요? 지금? 사실 핸드폰도 저희가 2년 약정, 3년 약정 이렇게 노예 계약을 해서 그렇지 그 100 몇만 원은 되는 돈을요. 지금 24개월, 36개월 할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자가 붙어요. 몇십만 원씩. 300만 원? 뭔가요, 이 300만 원은? 에스더 사장님 300만 원. 무엇을 사 무엇을 사셨나요,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그렇죠. 노트북도 그렇죠. 최근에 제가 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인제 그 뭐죠? 그 노트북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제 알아봐 드렸는데 누가 이렇게 또 신나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잠시 음소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되게 쪼끔 한 달 정도는 고민하죠. 근데 크게 지르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업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또 탁 사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생활용품이에요. 단지 이 생활용품을 핸드폰을 가정으로 들어 본다면 단지 핸드폰을 2 년에 3 년에 한 번씩 사는 것뿐이에요. 100만 원, 180만 원을 주고 요즘 뭐 아이폰 그 초고가로 하면 180만 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 년마다 한 번씩 18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필품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웨이 머니예요. 2 년마다 한 번씩 걸리는 애니웨이 머니. 노트북 얼마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뭐 요즘 3-4 년이면 또 바로 브랜드 바꾸죠. 물론 이제 5년 정도 쓰면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요. TV는 얼마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10년 다닐 수도 있지만요. 오래 보시는 분들은요. TV 금방 고장 나요. 그럼 6-7년 만에 한 번씩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는 6-7 년마다 한 번씩 또 엄청난 큰 지출을 하죠. 근데 그것도 또한 애니웨이 머니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들이는 돈의 지출 비용은 꽤나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눈에 물론 지금 뭘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은 뭐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고 줌을 하고 계시지만요. 잠깐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내가 안 내 돈 내산 없는 거. 내 돈 내산 없는 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없는 거.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머리를 감으면서요. 쭉 봤어요 그냥. 막 보면서 이게 수전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좌변기도 보이고 세면대도 보이고 하는데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제품들이 지금 뭐가 있지 하고 쭉 봤거든요. 그래서 가지수를 따져봤어요. 근데 화장실 안에만 해도 15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스더 사장님 집에 갔었어요. 에스더 사장님 집에 화장실은요 어마어마해요. 막 그냥 거기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화장실에 내가 지금 흐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쭉 한번 오늘 아직 안 씻으신 우리 사장님들은 오늘 씻으시면서 내 화장실엔 내가 얼마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화장실에 15가지의 품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건 정말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해마다 가정용품을 사들이고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정말 분명한데 여기에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뒤에 보시면요. 19페이지에 또 얘기 나오죠. "당신이 소유한 가정용품은 모두 당신의 자산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제 1 장을 넘어가 볼게요. 1 장에서 자산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확천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확천금. 그래서 중간에 나오죠. 한 3 장에서 3 장이 아닌데 1 장에서 아마 한 2 단락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은 "가정용품 자산의 권리를 확보하라." 그래서 1번 "당신의 집안에 금광이 숨어 있다." 그리고 2번 "벼락부자를 꿈꾸며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가?" 3번 "스텔스 자산, 집안에 숨어 있는 금찾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을 지금 제가 1 장까지 읽어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 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실 수 있으시다면 일단 성공이십니다. 그리고 이 각각 단락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지가 지금 막 떠오르시다면 그러면 책을 잘 읽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락을 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같이 다 읽을 건데요. 1 장에 "가정용품 자산의 권리를 확보하라."라고 해서 이제 "집안에 금광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인제 내용에 보시면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1980 년대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만 하면 금을 캘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비교를 할게요. 음 일산을 가면요. 여러분들 지금 금을 캘 수 있어요. 자 이거 일산으로 떠나 볼까요? 가실 수 있 일산은 가까우니깐요. 근데 여기서 한 몇 킬로죠? 3,200 킬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게 한 500 킬로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좀 감 500 킬로가 될 텐데 그러면 부산을 4번 왕복하는 길을 사람들은 여기서 인제 떠납니다, 금을 캐러. 예. 부산 4번 정도까지 가는 길을요. 운전을 하던 뭐 이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그렇게 쉽게 있진 않았겠죠. 1980 년대니깐요. 그러면 열심히 뭐 걸어가든 아니면 배를 타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갈 텐데요. 그렇게 열심히 말을 타고 가려나요? 아무튼 그래서 갈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가서 금을 캐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금을 캐러 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지 못했대요. 도박을 그러니까 오히려 금을 캐러 간 사람의 성공한 사람은 한 1% 고요.
나머지는 금을 캐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 금을 캐다가 남은 시간을 뭐 하겠어요? 또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박하고 카지노에 빠지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실제로 그러면 그 금을 캐러 가자라는 그 정보를 듣고 그걸 획득한 사람은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99%는 어떻게 된 거지? 못 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허황된 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복권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됐다라고 25페이지에 나와요. 운 좋게 부자가 된 광부가 1명이면 100명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금을 채취하다 전염병으로 사망했대요. 너무 슬픈 얘기지 않나요? 골드러시 소동이 가라앉자 금을 찾으러 간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접었고 그들에게는 허리 통증과 손의 물집만 남았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을 잃은 거죠.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 못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한탕하거나 망하거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몰려든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파산하고 망한 것입니다라는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드러시 중에 진정한 승리자는요. 1%의 금을 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가 26페이지에 나와요. 과연 그러면 누가 승자였을까요? 금을 캔 사람? 아니요. 금을 캘 때 뭐가 필요하죠? 금을 캐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을 캐려면 곡괭이? 네,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 그러면 진짜 똑똑한 건 이 도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여기에서 승자라는 얘기예요. 곡괭이질을 하는데 곡괭이가 부러졌어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를 또 사야 되죠. 그러니까 곡괭이를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곡괭이가 부러지면 또 사야 되고요. 금을 캐려면 얼마나 그걸 계속 두드렸겠어요. 또 부러져. 한 달에 한 번씩 부러져.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은 사는 거죠. 곡괭이를. 도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금을 캐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캐고 싶은 거예요. 더 빨리 캐고 싶어서. 1%의 금을 획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마 도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트랙터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뭐 드드드득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빨리 캘 텐데 그거를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돈을 또 많은 수익 창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구를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겠죠. 아, 이 사람들이 그럼 뭐가 필요하지? 곡괭이 다음엔 뭐지? 조금 더 곡괭이보다 성능이 좋은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어떤 제품들을 소매업자와 미팅을 하면서 또 그걸 들여오고 자, 여러분, 금을 캐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 투자할 거 10분 만에 캘 수 있는 일이에요. 하면서 또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도구를 판매하는 업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구를 하나만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 하나의 도구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전자기기 하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있지만 아이패드도 있고요. 아이패드가 조금 아쉬워서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노트북이 조금 더 아쉬우니까 데스크톱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역할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소매업자, 그러니까 내가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억대로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흥분하면서 얘기하다가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 했죠?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드러시의 진정한 승리자는 소매업자다. 벼락국 부자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알거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소매업자는 어마어마한 인파 덕분에 엄청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엔 정말 돈이 흐르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한텐 또 다른 생각의 전환으로 돈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27페이지에 확실한 사실을 보아라. 결국 팩트는 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 도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게 바로 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28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오늘날 벼락부자의 기회로 여겨지는 곳은 캘리포니아 금광이 아니라 3L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3L이라는 건 L, 라스베가스, 복권, 소송, 이거를 3L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요즘 주식이죠. 요즘 세대는. 주식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L은 아니지만. 그쵸. 주식이 영어로 뭐죠?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알려주실 분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의 1%는 기회를 잡아서 승리를 하는데요. 카지노나 복권이나 법정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단 1%채 되지 않는데요. 정말 내 주변에 복권 1등 당첨됐다는 사람 알고 계시는 분 좀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도 좀 궁금한데. 없죠. 근데 저희 집에서요. 한 몇 미터 좀만 가면요. 어 1등 복권 당첨이 몇십 그러니까 10번 이상이 넘은 복권집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요 금요일마다 저녁에요 줄을 서요, 차가. 그 무슨 약간 드라이브 스루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 DT점. 저랑 복권 드라이브 스루점요. 한 차 10대 20 대가 쭉 서 있어요. 그리고 복권 사려고 금요일 저녁에. 왜냐면 토요일 날 발표하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 금 캐러 가시는 분들이 쭉 서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중에 기회를 잡는 사람은 1% 밖에 안 되는데요. 확실한 건 인구의 100%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이죠. 수십만 원 정도 아니면 수백만 원을 지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구의 100%는 여기에 돈을 쓴다는 거죠. 인구의 100%가 아니지만 몇 퍼센트는 일확천금을 위해서 돈을 쓰지만 결국 그 일확천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얘긴데요. 당신이 눈앞에 돈이 있다.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집 장판에 유난히 금빛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장판이. 아, 우리 집 장판은 좀 반짝반짝하고 빛나. 너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니까 눈이 부시네. 너무 좋아. 하고 금을 캐러 부산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장판이 금인 거예요. 이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돈이 있는데 돈을 찾으러 계속 떠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 내 생필품이 돈이 될 수 있지만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시간을 들여서 돈을 쓰는 행위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내 눈앞에 돈이 있는데도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벼락부자의 꿈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새글로 새는지 그 이유도 덧붙여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까지 만연하는 한탕주의 골드러시 사고방식을 내가 왜 21세기 바보들의 금이라고 하는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혹시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니? 라는 얘기도 저는 들어봤었어요. 우리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그거 뭐 그냥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 얘기, 뭐 백만장자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사바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붙여지는 입장에서는 "너 너무 돈 좋아한다." "그래 나 돈 좋아해. 근데 너 너무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니야? 약간 복권 로또 같은 느낌인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 또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2장 "벼락부자를 꿈꾸며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보시면 요행 심리는 유사는 35 페이지. 오늘날 벼락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복권에 당첨된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분명 있지만 이제 한탕을 노리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래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무엇인지 이제 35 페이지부터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37 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깐 그런 사행 산업을 정부가 조장한대요. 이 미국 정부는 아메리칸 원주민에게 카지노를 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3L이라고 하죠. 카지노, 복권, 소송.
이거를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빠질 수 있게 여기에 돈을 쓸 수 있게 막 조정을 해 놓고 거기에 세금을 들이는 일을 정부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부의 어떤 농락에 당할 소냐 이런 생각을 문득 했거든요. 그래서 합법화된 도박은 이제 미국에서 주요 성장 산업이고요. 이 매출은요 60조에 달한대요. 60조. 60조의 돈이 이곳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구 및 침대용품, 스포츠용품, 부업용품, 가구 이런 거 다 합치면요. 저 계산 안 해 봤지만 50조, 40조, 90조, 120조 한 몇 조 되네요. 저는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네. 어쨌든 100조 이상, 뭐 100조가 뭐예요? 500조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용품에 지출하고 있는 돈들은요. 60조 이상의 현금 흐름으로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되게 재밌는 페이지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송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소송의 나라. 소송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40페이지에 보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책 없으신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이 지역 도서관을 상대로 15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대요. 몸무게 4.5kg짜리 도서관의 작은 고양이가 그의 강아지 몸무게 22kg의 레브라토 리트리버를 공격해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심적 고통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개와 고양이가 싸운 거죠. 그래서 내 멍멍이가 심적 고통을 겪었으니까 도서관한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맥도날드한테 고소를 했대요. 자사 제품 맥도날드의 영양 정보를 확실히 공개하지 않아서 내 몸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저 그리고 또 세 번째,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맥도날드 커피가 그녀의 발목에 화상을 입혔대요. 그래서 소송했대요. 이 그리고 이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더 황당한 거 있죠. 고양이 그 반려견이든 반려묘인지 모르겠지만 세탁기에 넣어 가지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소송했대요. 왜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세탁기에 넣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그런 유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송들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게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처럼 터무니없는 소송에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더 나쁜 건 배심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뉴욕시가 개인 재산이나 거리에 일어난 사고로 제기된 소송을 처리하느라 매년 3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소송을 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단 1%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소송의 나라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를 들고 이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의 소송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쁜 것은 없고 좋은 것만 넣겠다라는 우리 뉴스킨 제품의 슬로건을 단 한 번도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3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얘기도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그런 슬로건을 계속 내걸고 한 번도 이런 컴플레인이 없었던 회사다라는 것이 굉장히 투명한 회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42페이지에 "꿈을 빼앗는 도박을 멈춰라. 이제 더 이상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소유하면 자산을 늘릴 기회가 생기듯 가정 안에 금맥이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써야 하는 애니웨이 머니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덜 위험한 방법입니다. 라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스텔스 자산, 집안에 숨어있는 금찾기인데요. 스텔스. 자, 이제 군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군. 이거 뭐죠? 스텔스가 그거예요. 큰 비행기예요. 큰 전투기. 큰 전투기인데 우리 왜 전투기 한 번 뜨면요. 레이더망에 바로 잡히거든요. 근데 집채만한 전투기가 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군용기가 있대요. 그 이름이 바로 스텔스라고 합니다. 되게 그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스텔스 결국에는 숨어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는 분명 보이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스텔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산과 수입은 다르다. 매년 높은 수익을 올려도 그것을 다 써버리면 자산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택하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자산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야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은 그냥 수입인 거죠. 수입. 내 생활에 생필품을 조금 더 윤택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입. 아이폰을 32기가를 쓰냐, 64기가로 업그레이드 하냐, 그 정도에 대한 윤택함의 수입.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을 조금 올리브영에서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느냐에 대한 윤택한 수입이죠. 내가 먹는 음식을 이 7,000원짜리 도시락을 먹느냐, 15,000원짜리 좀 스테이크를 먹느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매년 높은 수익을 올려도 내가 결국에는 자산을 축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즉 소매점에서 구입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스텔스 폭격기 그 가치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자산을 사람들은 정말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지 당신이 낡은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그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속에 레이더를 개선하고 불을 증진하라라는 46페이지의 이야기는 결국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보려면 마음을 열고 같은 대상도 낡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세탁실 안에 당장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세탁실 안에 당장 들어가 봅시다. 선반에 놓여있는 숨은 자산을 쭉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는요. 내가 진짜 자산으로 생필품으로 무엇이 나가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그 생필품을 계산하는 파트는 이 뉴스킨 이 48 트레이닝 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이거 원래 따로 준비도 하긴 했었지만 그냥 48페이지에 보시면요. Anyway Money라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Anyway Money. Anyway Money. ARO 리스트라고 해서 현재 사용 제품, 뭐 스킨케어, 클렌징, 세럼, 뭐 피부 관리, 샴푸, 린스 이거 쭉 있잖아요. 이거 남들한테만 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매월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를 물론 여기서 뉴스킨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생필품으로 나가는 돈, 그 돈의 그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전 제품 애용 안 하고 계시는 좀 나몰래 사장님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걸 보시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아직 에센스는 내가 아직 그게 향이 좋아서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진짜 내가 자산의 가치를 더 크게 늘리시려면 뉴스킨 브랜드 체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감동 있게 써야지만 결국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텔스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 보자면 47 페이지의 세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제 뭐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요. 비누 세제 협회에까지 나왔어요. 매주 평균 10 번의 세탁기를 돌린대요. 참 많이 돌리네요. 저는 일 주일에 2 번밖에 안 돌리거든요. 근데 10번 돌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가정에 사람들이 많으시면. 그때마다 세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25 센트래요. 이를 계산해 보면 매주 $2 50 센트, 한 달이면 $10. 그러니까 결국엔 세탁기 세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00원 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옷을 안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럼 10,000원은 그냥 숨 쉬면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량의 세제도 큰돈을 바뀔 수 있는데 세탁용 세제를 구입하는데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120,000원 정도를 쓰는 것은 과소비로 보이지 않다는 거죠. 매년 120,000원 쓰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세탁 세제 당연한 건데. 각 가정에서 세탁 세제를 위해서 매달 지출하는 돈이 결국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미국 전체 가정에 적용되는 되는 1년 지출 비용은 5 조에 달한다는 거죠. 누적 금액이 5 조예요. 세탁세제 내가 한 번 이렇게 또르륵 넣고 난 그 돈이 1 년을 기준으로 5 조의 매출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 뭐 5 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일반적인 가정의 세탁실에서 보통 8 가지 제품을 사용한대요. 8 가지 제품이나 사용하나요? 뭐 표백제, 섬유유연제, 살균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게 1년 기준으로 보신다면 6 조에 달하는 지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품, 개인용품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 P&G는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P&G가 이 42 조에 달하는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매달마다 쓰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돈으로 막 벌어가고 있는 거죠. 42 조면 진짜 대박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스텔스 자산을 살펴보자."라고 해서 48 페이지, 49 페이지, 50 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진짜 그냥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실에 서서 한 바퀴 돌아보시면 돼요. 하셔야 할 거는요. 거실에 서서 쭉 돌아보시면서 TV는 얼마, TV는 얼마, 그다음에 TV 밑에 다이는 얼마였고 소파는 얼마였고 이런 거를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나 씨 얼마 냈네. 얼마' 내돈내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실을 한번 쭉 가 보시는 거예요. 침대 얼마, 화장대 얼마, 보이죠? 베개, 그리고 덮는 담요, 금액 다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이러신 분도 있어요. "엄마가 내줬어요." 뭐 이런 분들. 그러면 시집 갈 때를 생각하십시오, 시집 갈 때. 내가 혼자 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우리한테는 대박이죠, 화장실. 화장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는 이거 있죠. 식사대품, 식료품도 계속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식료품 내가 쉐이크를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지, 커피를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지. 그리고 또 뭐 있죠? 저희 집에 식료품 인제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뭐 야채를 사기 위해 내가 얼마를 썼지, 이거를 계산 다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살 때도 얼마 썼지. 물론 코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10 년에 한 번씩 쓸 수도 있지만 차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차고 있으신 분들은 차고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상생활 용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00달러, 10,000달러, 아니면 그 이상인지. 평균적으로 미국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연간 총수입, 집 규모 이런 거를 다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따져 봤더니 52 페이지에 인제 집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가정에서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77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7만 원, 7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되겠죠. 8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되게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게 많이 잡은, 우리는 막 1인 가구당 최소 2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만 원 아니면 막 40만 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80만 원 정도의 이제 미국 가정의 일상생활 지출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매 자산을 넘겨주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매달마다 80만 원을 왜 남한테 쓰게 하냐 이거죠. 대기업한테 쓰게 하냐. 결국에는 이거는 매년마다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마다 약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필품으로 나는 매년마다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소비를 우리가 기회로 잡아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1조 달러의 기회인데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집안에 건강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것을 캐도록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5페이지의 이 중간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도와준다면 그 대가로 당신은 그들이 매달 구입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의 일정 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트렌드와 친해져라라는 부분이 이 뒤에서는요. 어디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에 대한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정말 고령화 사회가 정말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 나쁜 식습관 많죠. 그리고 특히 나쁜 식습관이 또 체중을 느리게 하고 건강을 악화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피부 미용은 사람들이 계속 나이가 들면서 또 오래 젊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 파악 때문에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과 피부 미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여기에 혈안으로 돈을 퍼부어서 그 매출을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움직임이 바로 이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용 제품 뭐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1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저는 지금 한 역할은 뭐냐면 계속 예를 들었고 예제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요.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골든하우스 보상을 푸시거나 아니면 권리소득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우리가 권리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 매니아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들이 있으면 그게 자산으로 형성이 돼서 나한테 권리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더 앞으로 더 가보자면 그럼 매니아라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뉴스킨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 생필품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미션을 드릴 건 뭐냐면요. 집안에 흐르는 금맥,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 이 이야기를 나는 얼마나 쉽게 사람들한테 3줄 이하 요약. 뭐 이런 거 있죠. 뭐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럼 사람들 듣다가 떠나요. 그죠? 나 오늘 가정에 흐르는 숨겨진 금맥을 내가 배웠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예상 프로스펙터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캘리포니아부터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점이 뭔데, 그 본질이 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잘 들었어 하고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숨겨진 금맥을 3줄 이내, 한 줄 요약으로 딱, 아까 지금 안명희 사장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뭐였죠? 아까 너무 괜찮았는데. 제가 맨 위로. 너가 집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에 비밀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그 물꼬를 트는 그런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골든하우스든 내가 그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람들한테 정말 임팩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줄 요약을 한번 각자마다 되게 다양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실제 필드에서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한 줄 요약으로 나눠 주신다면 아마 거기 그 지금 듣고 계신 사장님들이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쪼끔 서로 공유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너무 간단한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서 쪼끔 지루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대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되게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그 오늘 공유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고 제가 또 이렇게 45 그러니까 공유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